사람이 지닌 특출한 능력 중에 하나는 어쩌면 대표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먼저 인류학자 또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석기 시대. 근데 신석기 시대 농업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절에 따라 앞으로 추수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등을 다 예측하려는 의지가 커졌고 그 의지가 또 인간의 예측 능력을 더 발전시켰다. 사실 인간의 예측 능력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인류의 발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발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측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일기예보 거의 맞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생긴 병이 있어요. 미래 예측 능력병, 불안병이죠. 미래가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도 사소한다, 걱정도 팔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담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전혀 걱정할 거리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다고 해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기나라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네, 언제나 인류는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까봐, 또는 자기가 예측하는 어려운 일들이 미래에 정말 생길까봐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오늘은 그 불안감을 표시하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재난이 가장 불안한 일이죠. 언제 자기가 병에 걸려서 그죠? 큰일을 겪지 않을까,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희생되지 않을까, 자기 재산이 손실되지 않을까,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죄 없이 잡혀가서 죄인이 되지 않을까 등등.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불안감의 실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근데 이전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난이, 이것이 수해든 한해든 전염병이든 또 어떤 재난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향하는 그런 재난이었고, 그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일도 공동체가 담당해야 했죠. 그러니까 마을에 물난리가 나면 어떤 집은 물에 잠기고 어떤 집은 멀쩡한데, 멀쩡한 집이 물에 잠긴 집은 니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런 식이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상부, 상조, 상호부조, 서로 돕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좀 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19세기까지 대략 이제 1884년 교화 농상사라고 해서 지금 파주 교화 쪽에 일종의 관허 농상회사, 농업회사가 만들어져요. 이름은 농업회사인데 실제로는 그 지역 농민들의 자치 또는 상호 부조 조직이었어요. 거기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농민 중 가난한 집은 매번 농사를 지을 때 혹시 종자가 떨어지고 양식이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죠. 해당 마을에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빌려줘서 그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한 뒤에 해당 마을의 동규칙에 따라 갚도록 할 것. 저게 규칙에 들어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종자가 가난해서 종자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서 농사 짓게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는 그런 관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간 유지해 왔죠. 그리고 이런 단위, 마을 단위가 아니라 좀 더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조선 고종 20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883년에 시전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종로 일대 시전은 상업시설인 동시에 국가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시설에 불이 나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시전이 화재를 당한 것은 지극히 걱정되는 일이다. 집을 짓고 고쳐 재건하려면 반드시 시전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모자랄 것이니 내하전은 왕실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내하전 1만 냥과 선해청은 국가기관이었어요.
군수 물자로 들어오는 세금을 보관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거기 무명 20동을 내어 특별히 도와 지급하되 묘당은 이제 조정이죠. 묘당에서 적당히 분배하여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험 역할을 한 거죠. 국가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았어요. 내진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자체 내에서 보험회사가 하듯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식의 재난을 당하면 국가가 보험회사가 하듯이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믿을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경쟁적 사회로 이행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해체되고 개인 또는 사적 집단이 공동체적 규제, 속박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상업적 보험들이 출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의 역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이것이 중세적인 공동체 해체 과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보험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가장 위험도가 높고 대신에 이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 항해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해상보험은 14세기에 처음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17세기 런던 대화재를 겪으면서 화재보험이 생겨났고 그 뒤에 생명보험이 생겨나서 이 세 가지가 해상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이 각각 17세기까지 자본주의 탄생의 선행에서 앞서서 보험업들이 유럽에서는 출현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883년 황성신문에 외국 회사의 정보가 소개될 때 그때 처음으로 소개된 것도 이 보험회사에 관한 정보예요. 한국 사회 내에서 개항 이후에 공동체적 규제 또는 공동체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산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보험회사들이 출연하는데 그 전에 이 보험이 수행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보험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업종이에요. 사고가 어느 정도로 빈발할지 예측을 해야만 적절한 보험료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수익도 남겨야 하니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알려면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해요.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보험업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체 통계를 처음 낸 것이 일본인 의사들이었어요. 한국의 부산의 재생의원이라는 병원을 열고 부산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료로 진료한다고 하면서 무료 진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장계 위에 올라서라고 주문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인 노동자가 신장계 위에 올라서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외인들이 이 조선인들의 몸 크기를 치수를 재서 나중에 침략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 신장을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일본에는 1880년대 일본에는 평균 전국 남성의 평균 신장 통계표가 나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 보험회사들이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바로 이제 통계, 표준치, 평균치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전 세계적으로 해상보험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운이 처음이었어요. 바닷길은 늘 위험하잖아요. 늘 이제 해상의 안전을 빌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랬어요. 출항하기 전에 구슬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 태안반도에 가면 안흥량이라고 있어요. 옛날 이름은 지나기 어렵다고 해서 난행량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거기에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위로 떠오르는 작은 섬 같은 게 있는데 암초죠. 이름이 쌀썩은여예요. 왜냐하면 그 호남 지역에서 쌀 짓고 올라오던 배가 거기에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세국이 거기에 쌓여서 썩었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쌀썩은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은 사정이 단순하진 않아요. 바닷길이 험해서
배가 암초에 걸려 침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침몰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곡선을 잔뜩 싣고 올라오다가 밤에 가까운 바닷가에 배를 대고 쌀을 다 내려버리고 나머지는 돌가마니로 바꾸고 한 서너 가마니만 남긴 채 그대로 이제 암초에 충돌해서 빠뜨려 버리고 배가 침몰해서 세곡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횡령하는 이런 걸 고패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해상 사고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고에다가 일부러 일으키는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빈발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선 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늘 좀 문제가 생기곤 했었죠. 분명히 지방에서는 쌀을 세곡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여기서 침몰해 버려가지고 쌀이 다 날아가 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과학수사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게 일부러 충돌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이제 세곡 운반을 위해서 주로 유럽에서 독일이나 또는 이제 일본, 중국을 거쳐서 기선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곡 운송이라는 게 추수철에만 쓰고 나머지에는 놀리는 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돼요. 배값도 비싼 데다가 우리에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항해사, 선장 이런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됐고 그래서 이 전운국 소속의 기선으로 세곡을 운반하려면 농민들에게 운반비를 더 걷어야 했어요. 그래서 1894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이 전운국 혁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기선을 샀던 조선 정부는 이 전운국 소속선을 이운사라고 하는 관민 합동회사예요. 합동회사에 넘기고 운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세곡선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일반 상인들의 화물도 운송하도록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청일전쟁 나고 나서 일본이 이 배들을 사실상 1895년에 빼앗다시피 가져갔던 좀 그런 사례가 있죠. 이렇게 해상 사고가 자주 나고 해상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그런 기선들은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요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상인들이 해상보험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가 1892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호상보험회사. 이게 뭐냐면 상인을 보호하는 보험회사예요. 상인을 보호하는 보험회사라는 이름을 짓고 이 회사 인가신청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상업으로 먹고 사는데 풍랑과 도적으로 인한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각국에는 모두 선척 보험회사가 있어서 폐단을 막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박보험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걷고 그러다가 배 사고가 침몰 사고나 해적 같은 해적을 만나든가 사실은 해적은 거의 없었는데 만나든가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허락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마다 돌아다니면서 선주들한테 보험료를 걷었는데 이게 선주들 입장에서는 또는 선장들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허가를 했다니까 보험료를 내기는 냈죠. 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보험료만 뜯긴 거죠. 없던 선박세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생각도 원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혁파가 돼버렸어요. 가보기역 때 이건 폐단만 일으키고 상인들을 괴롭히는 무명 잡세를 징수하는 그런 무리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해체를 해버렸죠.